네, 출란교실입니다. 요 며칠 계속 그 습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 에란인들이 재배를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면요, 10번, 20번인들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도 이 습 문제를 좀 진지하게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비교해 가면서 다른 사이트하고 비교해 가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증거가 확실한 이런 이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캐치하셔서 재배법에 활용을 하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요. 어저께 베란다에 나갔더니 그 난초가 데미지가 와서 좀 타격을 입은 난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얇들신 잡만 이거 계속 올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제 분양 코너, 난초 분양 코너에서도 이제 난을 좀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분양할 만한 난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제가 한 1년 이상은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오래된 건데 몇십 년 지켜본 것도 분양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입수되는 경우는 최소한 제 손에서 신화를 한번 받아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면서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입수된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난초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런다는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분양 코너를 못 올리는데, 하여튼 조만간 분양 코너에도 한번 올려서 여러분에게 좋은 난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그 지난번 동영상에 바로 이전 동영상이죠. 이전 동영상에서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을 좀 소개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댓글이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좀 소개해 볼 만한 그런 좋은 댓글이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소개하기 전에 낙타 얘기 먼저 할게요. 제가 사막에서 낙타가 이렇게 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을 저장해 놓고 사막에서 버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오류를 지적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옛날에 그 사막에 갔을 때 가이드한테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가이드가 장난한 건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기 지방지를 축적해 놓더라고요, 혹에다가. 그래서 사막이 겨울에 밤에 춥거든요. 굉장히 추운데 그때 이제 견디기 위해서 지방지를 여기다 저장을 해두는 이 장소로 이 혹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물도 저장을 한답니다. 물도 저장하는데 물은 온몸으로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물을 저장한다는 말은 좀 비유는 틀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막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것은 출란이 뿌리에서 이 물을 저장하는 것. 이 속 안에 이 가느다란 철사 뿌리 말고 이 바깥에 이 물을 저장하는 어떤 비유에서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혹이 물이 아니라 지방질이고 물은 온몸으로 저장을 해서 하여튼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해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육을 보면 저도 다육을 한 분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굉장히 비싼 다육이라 그래서 선물을 해줘서 키우고 있는데 물을 주면 죽어요. 다육이 참 희한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육이 바짝 마르면 물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물을 주면 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물을 안 줬어요. 1년 동안. 아예 물을 안 줬는데도 살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공중습도,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습도를 온몸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몸 전체가 물덩어리를 축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다육이? 그 물을 다 저장해놨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뿌리로 물을 안 먹어도 살아남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물을 하여튼 공중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섭취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어떤 동식물들이 그 물이 자신들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접할 수 없으니까 저장하면서 살아남도록 진화되어 왔다. 자, 그래서 제가 난도 그런 데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의문점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자생지에 가보면은 이 좋은 난이 있어서 캐려고 이렇게 흙을 하면은 흙이 굉장히 퍽퍽하게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 많았고. 그래서 이 난초가 이게 습한 곳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것이고 그런 식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지금 계속 그 습한 곳에서 자란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댓글 한번 잠시 볼까요? 예, 이 댓글입니다. 댓글인데 이것도 확대가 안 되네요. 패드인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들은 제 의견과 같으니까 특별히 소개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식물 키우는 대학생 님이 나무 위키는 일반적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완벽한 자료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추천합니다 했어요. 근데 나무 위키에서 제가 이제 난초를 검색했을 때 그 굉장히 일목요연한 그 자료들이었고 방대한 자료였는데, 그걸 개인이 이런 댓글 달듯이 누가 질문을 툭 하면은 그냥 댓글 달듯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 누구나 작성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나무 위키라는 어떤 그런 그 회사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올린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봉순님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무 위키는 누구나 수정이 가능한, 이것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네요. 수정이 가능한 인터넷 댓글과도 같은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아까 그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바이두에서 누군가가 난초는 물을 좋아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댓글 달듯이 이렇게 써놓은 자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목요연하고 자료가 방대하죠. 바이두에서 자료가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 댓글 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난초를 많이 키워본 사람인지 아닌지, 어디 가서 인터넷 자료를 보고 올린 건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냥 댓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제가 이제 예시로 든 나무 위키도 문헌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소주잔 1cm. 이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대충 이해가 갔어요. 소주잔에, 그러니까 난초로 물을 준 다음에 소주잔에다가 2cm 정도 물을 넣고 이 소주잔에서 물이 마르는 속도나 이런 걸 마르는 양을 보면서 난 속에 물이 어느 정도 말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한다는 것이죠. 바이두, 잠깐만요. 네, 바이두의 난초는 물을 좋아하는가라는 답변에 션샤인 오키드 같은 난류가 나오니 출라는 물을 좋아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도 같은 답변이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출라는 그러니까 난초는 물을 좋아합니까? 출라는 물을 좋아합니까? 하더라도 답변을 단 사람은 션샤인 오키드 같은 예를 들면서 답을 달았기 때문에 그 답을 단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답변이 똑같이 나왔다면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재배 환경이 전혀 다른 풍란, 호접란, 신비디움, 그리고 출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오키드과에 해당하는 걸 통틀어서 어떠한 재배법이 햇볕을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 등등을 이렇게 올린 것이지, 그걸 가지고 출란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다뤘다, 그분이. 그래서 출란은 그런 다른 것과는 재배 환경이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지금 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매일 4g의 수분이 증발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산술적으로 계산상으로 오류가 있지만 9일 정도면 수분량이 증발되어 없어집니다. 실험은 건조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난초가 세력이 왕성하다 보면 7일 내에 수분 스트레스, 가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양 공급률이 50%일 때는 2주의 가뭄에 도달한다고 식물 생리학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난석은 공급률이 일반 토양과 비교해서 높은 공급률을 가집니다. 대립을 많이 쓰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습한 상태나 극단적으로 건조한 상태는 식물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전한 관수 주기는 2, 4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만 알려드립니다. 그것보단 난초를 어둡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란에 맞는 PPFD 광합성량 자속 밀도는 얼마인가, 이에 대한 국내 실험 자료 등을 첨부해서 발을 쳐서 어둡게 한다거나 하는 어두운 방식의 배양을 깨뜨려 줬으면 고맙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출란의 광보상점은 50 마이크로몰, 광포화점은 600 마이크로몰입니다. 이게 그리고 물을 자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등등.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물 주기와 적정 광량 그리고 다량 원소, 미량 원소의 공급이 한 촉이 다음에 농약 없이 8에서 10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 촉이 잘 키우면은 다음에 1년 만에 8에서 10촉이 된다는 얘기인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아까 위키피디아 언급하셨던 식물 키우는 대학생,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로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봉수님의 댓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수님의 댓글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대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댓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출란교실 시작할 무렵부터 초창기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것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 봉수님 정도의 지식을 가지신 분은 저보다는 이 식물에 대해서는 고수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이학, 농학 같은 경우를 전공했거나 또는 전공하지 않으셔도 그와 버금가는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란을 키우는 에란이는 이학도가 되면, 농학도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뭐 500 마이크로, 뭐 600 마이크로, PPFD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머리 아파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주로 출란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 정도 나이에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훨씬 어렸을 때 30대 때도 이런 자료들을 보면 도움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난초를 갖다가 실험하고 뭐 이렇게 하는 노력은 뭐 상관없으나 이것을 전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면요, 보고 나서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난초에 막 실험을 하고 물의 증발 속도를 측정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그것은 이제 난의 노예가 된다 그러는 표현을 많이 해요. 나중에 쉽게 지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고수임에는 분명하시지만 너무 어렵게 간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어보면 물이 안 말랐는데 줘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 결론이 정확하게 저한테 와닿지 않네요. 저는 물이 마르면 줘라. 이 부분이 완전히 빼짝 말랐다고 느꼈을 때 물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것도 막 지속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줘야 된다. 그러나 물이 안 말랐는데 또 주고 하면 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나한테 치명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어떤 예시 조건들, 뭐 광량, 뭐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쉽게 결론적으로 안 말랐는데도 또 주고, 안 말랐는데도 또 주고, 360일 동안 계속 축축한 물기가 유지되는 습한 상태로 난초가 좋아하는 것인지, 예,
그렇게 키워도 된다는 것인지 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댓글에서 그렇게 키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키우란 얘기인데 저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봉수님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은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위험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을 차단하는 것은 빛을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언급을 한번 했는데요. 자, 빛을 광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에라니인들이 대부분이 보면 난실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햇볕을 차단하는 거예요. 복사열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가 시동을 꺼놓고 주차하고 어디 갔다 오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햇볕에다가 창문에다가 까맣게 가리는 걸 판매하잖아요. 햇볕을 차단하면 이 차 안이 햇빛에 노출돼도 좀 덜 뜨거워진다는 거거든요. 난실을 그런 식으로 지금 복사열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햇볕을 차단해서 광합성 양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햇볕을 차단하면 이제 광합성이 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난실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에어컨이나 뭐 이런 걸 틀어줄 수 없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최선이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생지에 가까운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출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보면요. 난초 위로 자라는 그 잡목들, 소나무들이 잎이 무성해가지고 그 광량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렇게 돼요. 겨울에는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광량이 많이 들어가죠. 그 많이 들어가도 온도는 안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겨울엔 추우니까 올라가면 또 좋은 것이고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서늘한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자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그런 환경에 적응되어 있는 것이죠.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걸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을 쳐도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생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자생지도 햇빛을 못 보고 어두컴컴한 막 잡목들 이런 사이에서 속에 잡목을 해치면 그 사이에도 난초가 있으니까 햇빛을 거의 뭐 한 50% 이상이 차광된 상태에서 난초가 나오거든요. 그런 환경이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런 데서 난초가 발화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농학적, 과학적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 농사라는 것이 인문학적 측면에서 돌아와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결론을 내는 것도 과학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의 또 과학적인 것을 참고 자료 데이터로 취득해서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저는 선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가 이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두에서 이제 난초로 검색을 했더니 이제 봉수님께서 난초로 검색을 했죠. 난초로 검색을 했더니 이제 출란으로 나중에 검색을 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온다는데 어쨌든 좀 출란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오키드과의 식물들을 다 총칭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물을 좋아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출란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 아니면 호접란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불분명했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위키백과에서 이제 난초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 오류는 똑같은 거죠. 위키백과도 그런 오류를 넘어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나무위키가 그런 오류를 넘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나무위키도 이게 정확하게 출란을 가지고 건조한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는지 안 한지를 제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댓글에 지적해 주신 대로 위키백과요. 그걸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백과사전이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나무위키는 개인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 이 나무위키는 개인이 막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런 방대한 자료, 이렇게 일목요연한 이걸 개인이 썼다고 믿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조한 걸 좋아한다라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식물 키우는 대학생님,
위키백과 사전을 추천하셨죠. 그래서 위키백과에서는 정확하게 보추나 출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건 개인이 작성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제 한국 자료입니다. 해당화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신가요? 여기 확대를 해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보추나 또는 출란, 이거 명확하죠. 우리 에라인들이 이제 봐야 될 자료입니다. 난초과의 식물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한국에서는 충청남도 이남 산지의 건조한 곳에서 자란다. 그 밑에 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습의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생지가 건조한 곳에서 자란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습한 곳에서 자란다고 하시는 분들, 이 위키백과 이거 자료가 잘못됐다고 또 지적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 다시 돌아왔는데 제 결론 얘기하고 오늘 출란 교실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자연에 순응하는 난초 방식, 이거보다 더 좋은 재배법이 있을까요? 자연에서 건조한 곳에서 발화하도록, 또 발화했던 그런 데서 진화해왔던, 적응해왔던 식물들 집에 가져와서 습하게 키우면은 과연 그 식물한테 좋을까요? 또 습지에 자라는 어떤 식물들, 그걸 가져와서 건조하게 키우면은 식물한테 유리할까요? 이 과학이라는 것을 들이대기 이전에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자고요. 여름에 숲이 고져서 햇빛을 못 보네? 여름엔 햇빛을 안 보는구나. 안 봐야 되는구나. 겨울엔 직사광선이 때려주네?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겨울에는 직사광선을 때려줘도 괜찮은데, 그 위에 보면 소나무나 낙엽이 안 지니까 소나무 사이사이로 산란광이 들어오니까 난초는 빛이 들어올 땐 전체적으로 산란광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네. 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과학을 모르고 농학 공부를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난초를 재배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인문학으로서 이제 마케팅을 전공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박사과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화장품 살 때 샘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케팅학의 샘플론이라고 나와요. 샘플론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의 조상들, 예전에 엿장수가 동네 애들이 오면 샘플로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맛배기를 주잖아요. 그럼 이분이 마케팅에서 샘플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마케팅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는데 샘플론을 몸소 취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서 배워야 되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책 보고 공부해서 수치, 어려운 용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은 난초를 많이 알고 재배 기술을 특별히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과학은 끊임없이 변해가요.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면 옛날 것은 폐기 처분하고 또 새로운 이론으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위키백과에서도 건조한 곳에서 자란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어줘야 돼요. 이제는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와줄 때 습하게 키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물을 주지 말아라고 해석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언제 물을 24시간 안에 분이 마르면 매일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물을 매일 줘야 돼요, 여러분들. 마르면은. 그 분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바람이 잘 통하라고 그러는 건 줄 아시는데, 분 빨리 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통해야 분이 빨리 마르니까. 분이 빨리 말라야 다음에 물을 또 주죠. 근데 안 말랐는데 왜 주냔 말이에요. 안 말랐을 이유는
뿌리 상태가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거나 그 뿌리 상태보다 분이 과도하게 크거나 주변 환경이 습해서 난초가 물이 증발되는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석에 따라 다릅니다. 난석에 따라 다르더라도 빨리 마르면 빨리 주는 거고 난석이 뭐 수분을 많이 포함해서 늦게 마르면 늦게 줘야죠. 그 난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난석에 따라 늦게 마른 난석이 있고 빨리 마른 난석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마르면 주는 거예요. 마르면. 근데 마르지 않았는데 주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3년, 4년, 10년 동안 멀쩡했는데 3일 만에 훅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10년 동안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훅 가요. 저는 뭐 이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농학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결론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런 또 근거 자료를 찾아봐도 다 그렇게 나와 있고,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이제 위키백과도 찾았고, 이제 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한번, 저도 공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댓글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댓글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초를 키우면서 난초와 대화하고 난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느끼고, 이러면서 서로 교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예 치료라는 이런 분야를 들여다보면은 식물하고 인간하고의 교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물을 키우고 재배하고 이렇게 해야지 식물도 좋아해요. 식물이 주인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EBS 다큐 있지 않습니까? 녹색 동물. EBS 다큐 녹색 동물. 이거 뭐 외국의 유명한 박사들도 막 나오고 하니까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다 나와요. 네. 결과적으로 과학이 쭉 발전하다가 나중에 인문학으로 돌아가서 인문학으로 조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해야지 막 그냥 전문 서적을 탐독하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면 지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댓글에 달아주셨던데 나 안에 노예가 돼버린다. 우리 거제도에서 인터뷰하셨던 안태정 선생님이 난초 그만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매이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매이기 싫어서. 왜 출란을 매인다고 생각해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래요. 깊게 들어가서. 그리고 너무 고가다 보니까. 종교를 믿는 건 좋으나 종교에 미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난초도 그런 것 같아요. 난초에 미쳐버리면요, 1억짜리 난초 툭툭 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출연교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